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한 국민의힘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 사무실 앞에서는 더 이상 권 의원은 강릉 민심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촛불 집회도 예고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날씨에 대로변에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릉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손글씨로 창피하다, 육선은 꿈도 꾸지 말라,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같은 성토로 가득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지만 끝까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과 정점에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서는 국민의힘 해체와 권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권성동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끌더니 국정안정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막다른 벼랑에 몰린 지금도 제 살 길만 찾고 있다며 강릉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과 강원도민과 강릉 시민께 사죄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이 그리고 저도 강릉 출신인데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화력을 강릉으로 집중해 이번 주 토요일 21일 오후 3시 권성동 의원 강릉 사무실 앞에서 강원 광역단위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 또 원주에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양구와 횡성은 매주 수요일 지역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권성동 의원의 5선 지역구 등 강릉이 보수의 정점으로 지목되며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은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해 저항운동을 계속 펼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탄핵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강원 정치지형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강원 선거 표심은 어땠는지 이송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4년 3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두 달 뒤인 5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치러졌던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모두 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6명,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명이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년 뒤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지사와 18명의 시장군수 모두 보수 후보가 싹쓸이했습니다. 첫 번째 탄핵 사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 강원 표심은 요동쳤습니다. 강원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보수가 5명, 진보가 12명, 무소속에는 2명이 당선됐습니다. 바로 전 6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보수표 15명 가운데 10명이 진보 성향으로 바뀐 겁니다. 2년 뒤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시, 갑, 을 등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돌아온 탄핵 정국.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심판에 따라 이번에는 강원 표심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동안 국민의힘을 탈당한 당원이 강원도에서 45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탈당 현황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탈당한 국민의힘 당원이 전국적으로 7,745명이었고 이 가운데 강원도민은 5.8%인 453명이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하루 탈당자 수가 6.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진기 전 속초시의회 의장도 지난 4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MBC는 지난 7월부터 동해시안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착복하고 일부 노조원을 징계해 물의를 빚은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재수사 끝에 경찰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한 곳에서 3년가량 이어진 월급 착복 사건. 지난 6월 이 업체에서 일했던 전용호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5개월이 지나서야 동해경찰서는 지난달 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경찰이지만 MBC 보도 후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숨진 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1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2장의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390만 원짜리 명세서를 동해시 보고용으로 활용하고 차액 100만 원가량을 착복했습니다. 경찰 거짓 진술도 종용했습니다. 돈 받았냐 이러면 받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100만 원 정도 당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답을 낸 걸로 갑시다. 어쩔 수 없네. 이거 빠져나갈라 이러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 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는 인정됐지만 특정 노조원 등을 겨냥한 보복성 징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던 김동환 씨는 2번의 구두해고와 구제 신청 끝에 복직했지만 지난 10월 또다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김 씨는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 발령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동해시의 관리감독 업무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난 7월 동해시는 월급 착복도 부당 징계도 업체 내부 일이라며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월급을 회사하고 근로자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협약서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제서야 관리감독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스타 계약 시 벌칙 조항을 좀 강화를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입찰 참여 배제랄지 계약 해지랄지 이렇게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겠죠. 현재 동해시는 내년도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 전용호 씨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청이 제대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서 저희 아빠처럼 월급을 착복받거나 아니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군들이 워케이션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늘리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차별화 전략 마련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문을 닫은 삼척시 노곡면의 한 분교입니다. 주택가에 쓰지 않은 학교 건물이 흉물처럼 위치해 있습니다. 삼척시는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캠핑장과 체험시설을 갖춘 작은 리조트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폐교의 리조트 시설이 만들어지면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새로 만들 예정인 폐교 리조트에 웹툰 작가와 업체를 유치해 창작 활동을 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산이나 바다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하지만 디지털 만화인 웹툰을 주제로 특성화해
워케이션 차별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특성화 고교, 웹툰, 만화단체 등 10개 정도의 기관 단체와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0억 원 남짓으로 추산되는 사업 예산은 정부의 생활인구 유입 공모 사업을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존 리조트 사업하고 더불어서 웹툰 작가들이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사람, 웹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웹툰 활성화뿐만 아니라 활기찬 지역으로. 상갑 마을에 위치해 조용하고 인근 10km 남짓 거리에 바닷가도 있어 워케이션 입지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기관과 단체들도 대도시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웹툰 산업을 관광 산업과 연계 육성하는 데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조금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삼척 노곡분교 일원에 그다음에 어떤 강원도의 어떤 지역들의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고 또 그런 것들을 작품 안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면. 삼척시의 웹툰 워케이션 구축 사업은 빠르면 2026년에 모두 끝날 전망인데 기대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정선군이 새 청사를 현 청사 부지에 새로 건립하는 가운데 설계 공모 당선작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선작은 히림 종합건축사무소와 산 ENC 건축사무소의 공동 수급 작품으로 전체 면적은 약 2만 7천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군청 청사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 의회 건물을 설계했고 주차 면수는 435대로 확정했습니다. 청사 설계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이 정선 지역 상징성과 독창성을 잘 표현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선군은 내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주민 설명회, 편입용지 보상을 마치고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8년 연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거진지구에 건축된 임대주택 아파트 입주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5억 원을 들여 추진한 해당 아파트는 3개동 8층 규모로 취약계층 20세대, 청년과 고령자 20세대, 무주택자 60세대 등 100세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단체 관광객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양양 국제공항을 통해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양양에서 필리핀 마닐라 구간 전세기를 통해 방문하는 필리핀 관광객은 700여 명으로 정선에서 눈썰매 대회와 아리랑 박물관 체험, 춘천 남이섬 투어를 거쳐 강릉 BTS 버스 정류장 방문 등 강원도의 동계 웰리스 한류관광 콘텐츠를 체험합니다. 강원도는 첫 항공편이 도착하는 내일 오전 11시 양양국제공항에서 필리핀 관광객 환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필리핀 단체 관광객 유치를 기점으로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눈과 스키, 겨울축제 등 차별화된 동계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으로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유치를 신청한 가운데 내일 최종 1순위 지역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내일 관련 위원회를 열어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유치 계획서 평가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1순위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하 연구시설은 방패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 500m 깊이에서 국내 안반 특성과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실증하는 시설이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사용 후 해결료가 전혀 반입되지 않습니다. 태백시는 사업 유치에 성공하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사업비 5,138억 원을 들여 철암 지역의 지하 연구시설을 구축해 2050년까지 운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